자꾸 현장으로부터 멀어지죠. 한 계단씩 자꾸 멀어져요. 나중에는 권위와 권력만 남는 상태가 되면 뭐 부하들은 눈앞에서는 복종하고 따르겠지만 뒤에 가서는 흉보고 그러겠죠. 근데 이게 전에는 모르겠는데 이제는 소통 통로가 좀 다양해지면 그게 다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저한테 막 다 들어가요. 메시지로 들어오고 뭐 쪽지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 조직이 아래 위가 소통이 잘 되면 그런 그 꼰대 노릇하는 사람들은 좀 견뎌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각 부서 내 자기 팀 내에서 일종의 브레인스토밍을 한 번씩 해보십시오. 그냥 다 모여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도 생기고, 특히 이제 계급이 높은 우리 관리자일수록 좀 현장의 얘기를 진지하게 들을 가능성이 좀 더 많아지는 거죠. 일선 직원들, 하위 직원들, 신참 직원들, 신입 직원들의 얘기를 좀 자주 들어보는 브레인스토밍의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그게 본인에게도 필요하지만 조직에게도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정이라고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과 국가에도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것도 하나 좀 마저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처에도. 이 총리님, 제가 이 얘기는 아까 못했는데 이 얘기는 메모했다 다른 국무위원들도 전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은 잘 할 거예요. 그럼 제가 공직사는 그런 건 잘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족한 게 어떤 거냐면, 거기다가 이제 우리도 스스로 모르는 뭔가의 문제점, 또는 우리 구성원 중에 일탈하는 소수의 일탈행위, 소위 부정부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시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맨날 보던 걸 똑같은 시각에서 똑같은 각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느껴집니다. 보면서도 캐치가 안 돼요. 눈에 스치긴 했는데 인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 좋은 기회가 뭐냐면 그게 국회 같은 거예요. 특히 야당, 국회, 언론, 시민단체, 무슨 비판적인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잘 새겨서 잘 받아들여서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하고, 좋은 제안이면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바빠서 못했는데 조만간 그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국회에서 지적된 거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제대로 됐는지를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대국회용이 아니고 우리 정부 자체적으로 언론, 뭐 이런 시민단체, 야당, 국회, 또 감사기관, 뭐 이런 데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다 시정을 했는지, 그들의 지적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뭐 잘못된 경우는 그건 이래서 잘못됐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하면 되죠. 어쨌든 이걸 처리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도 주시고, 다음 아마 뭐 6개월 후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때 업무 보고를 하면 주로는 이제 기존에 지적됐던 것들이 시정되지 않고 남아 있는 거, 아마 이런 것들을 주로 챙기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한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와 지방공공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뭔가 점검이 좀 돼야 되는데, 이건 이제 지방자치제도의 특성상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정부 차원에서도 좀 지방정부들의 이런 행정을 어떻게 할지, 나름 뭐 의회제도나 다 있긴 한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걸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 방법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각 부처 단위로도 소관 사무와 관련된 지방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보고회라고 하는 게 너무 긴장되고 좀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처음이니까 그렇다 생각하시고 다음에는 좀 부드러운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정이라고 하는 게 이게 남의 일 같지만 사실은 국민의 일이거든요. 약간 이게 느낌이 좀 멀어 보이지만 내가
직장에서 돈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는 일만큼이나 이 국정이라고 하는 게 나와 나의 가족들, 내 자녀들의 삶에 치명적인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런 걸 당연히 아실 테니까 좀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국무회의 때도 그런 게 있었는데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게 중요하다. 경제가 발전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역전됐다고 해요. 이제 과거에는 언제나 1등이 경제가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올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 나라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답하는 게 1등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정확하게 맞는 거죠. 민도가 좀 높아진 거라고 생각해요. 민주주의가 잘 정착되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잘 쓰여지고 모든 공식적인 권력 배분, 권력 행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 되면 아무래도 효율적인 사회가 되죠. 그게 또 경제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중요한 동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음 계속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오해가 있는데 오늘이 이제 보고의 마지막이니까 사실 말이 없으면 잘한 겁니다. 제가 이제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는 건데 제가 주변 제 아내도 그러고 자꾸 잘한 걸 칭찬을 자꾸 해야지 맨 뭐 문제 있는 거 자꾸 지적을 하면 그게 되냐고 저한테 자꾸 야단치는데 잘한 거 칭찬을 하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는 거니까 그거는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업무 보고를 이제 시작을 할까요? 네, 준비된 게 있으면 준비된 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부 차관이 보고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차관 김성보입니다. 북극 항로 시대로의 대도약을 위한 해양수산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새 정부 6개월 핵심 성과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핵심 성과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해양수도권 조성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완료하였고 범부처 북극항로 추진본부를 출범하였습니다. 해운기업 2개사도 부산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둘째, 해운항만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해운산업 위기대응 펀드를 2배로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메탄올 연료를 사용하는 컨테이너선 6척도 준공하였습니다. 셋째, 우리 해양수산 저력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 수출액은 이미 1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으며 2028년 UN 해양총회의 대한민국 유치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해양수산부 내년에 많은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만 오늘은 그중에서도 엄선해서 3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전통수산업의 혁신, 해양주권 확립과 글로벌 리더십 확보입니다. 첫 번째,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입니다. 대통령님 말씀대로 북극항로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7월부터 10월은 일반 선박만으로도 북극항로 운항이 가능하고 그 앞뒤로 2개월은 세빙선을 이용하여 운항이 가능합니다. 겨울철은 안전상 이유로 현재는 운항이 제한적이지만 운항 가능 기간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러시아 수역을 통과하는 북극항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요국 동향입니다. 중국의 하이제 해운은 세계 최초로 컨테이너 항로를 개설하였고 뉴뉴시핑도 올해에만 22번 북극항로를 운항하였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22년 37조 원 규모의 북극항로 개발 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북극항로 상업 운항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국지 운항 경험과 정보를 축적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에 3,000TEU급 컨테이너선으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시범 운항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러 제재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도 마련하겠습니다. 대러 제재가 해소가 되면 러시아를 경유하는 북극 항로를 통해 컨테이너와 LNG, 원자재 수송을 확대하겠습니다. 대러 제재가 유지될 경우에는 캐나다로 향하는 북서 항로 시범